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정부에 이송했지만 청와대는 입장이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주도해온 협상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적 불안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초등학교를 방문해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문제 해결보다 국민 불안 진화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2017년부터 폐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첫 폐로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지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군에게 탄저균 배달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고발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5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고발단은 오는 22일까지 모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던 국회법 개정안,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재협상까지 했지만 이 역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한 글자 굳혔던데 입장이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거부권 행사가 실현된다면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텐데요. 중재안 협상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종훈 기자와 정치권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거다. 청와대의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더군요. 오늘은 또 힘이 실렸고요. 네, 어제 여야가 정의와 국회의장 중재로 자구 수정 작업을 거쳐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한 글자를 고쳤던데 입장이 달라질 게 없다면서 여야 합의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행사 시기와 관련해 묻는다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지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결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그러니까 그 2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3일과 30일 국무회의 중에 의결 절차를 거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재안 협상의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만약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 측에서는 좀 입장이 난처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이유인데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역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기가 언제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제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 추돌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반대, 이를 두고 결국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16 연대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4.16 연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인데 4.16 연대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30일까지 온라인과 각 지역 거리에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청와대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이른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국민과 싸우려고 하고 국회와 싸우려고 합니다. 이 정부를 향해서 저희 다시 또 싸움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1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2주 뒤에 그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 다시 문화제와 국민대회를 하면서 지금의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해수부가 이를 불허했다고요. 네,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사단법인을 공식 출범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 1월 26일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 법률 지원을 받아 수개월간 준비해 5월 말 신청서를 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공개한 해수부 공문에는 귀 단체 주요 사업은 해수부와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른 해수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가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주무 부서는 해양수산부였습니다. 이제 와서 해양수산부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세월호 관련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아니 세월호 관련 특별법의 취지에 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 나와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받아줘라. 바로 공통 만들어주세요. 그러자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고 정치 장관 가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서럽게 하고 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하고 다른 부처하고 외도도 내려가면서 세우도록 장관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다른 장관님들이 옆도 앉잖아요. 눈치가 안 보는 장관. 네, 그러나 유기준 장관의 말과 달리 민법 32조에 따르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의 주무관청인 해수부가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인데 유기준 장관은 다른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한 겁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주장대로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이 박근혜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들을 향해서 메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이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경제를 잠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조심하는 국민을 무지로 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메르스 확진 및 격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 154명 중 사망자는 19명으로 치사율이 12%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치료 중인 환자는 118명, 퇴원자는 17명이지만 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 16명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여전히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메르스 확산으로 휴업했다 최근 수업을 재개한 서울 강남구 대모초등학교와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를 각각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모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메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으로 처음 겪는 것이라 혼란스러웠다며 손 씻기라든가 몇 가지 건강 습관만 잘 실천하면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치사율이 12%가 넘었음에도 메르스를 독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한 정부는 어제 메르스 민관합동 즉각 대응팀을 삼성 서울병원에 상주시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총괄 주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 확진 판정이 나온 지 무려 보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입길에 올랐습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어제 서울청사에서 외국인이 한국 관광 중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는 물론 여행 경비까지 전액 보상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안심보험을 개발해 정부 부담으로 자동 가입시키겠다는 겁니다. 한편 문체부의 발표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초절정 개그, 아예 한국은 메르스라고 광고를 해라 광고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과잉대처라며 금융 쪽에서 쓰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질환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이게 내놓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상식적인 시스템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돈 줄 테니까 오라. 뒤집으면 그게 더 무섭잖아요. 저게 얼마나 심각하길래 얼마나 위험하길래 저게 굉장히 위험할 거니까 저쪽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정부의 늑장 대응과 함께 국민 안전보다 경제 악화를 더 우려하는 듯한 대통령의 태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해 경기 회복 불씨가 다시 사그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해외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비롯한 모두가 가급적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거나 경제적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자극적인 발언이라든가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리고, 지난 14일 박 대통령은 감염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학교 병원과 관광객이 급감한 서울 동대문 상점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와 늑장 대응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오늘 메르스에 패배한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칼럼에서 동대문 상인들이 대통령 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다고 외쳤다라는 식의 홍보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메르스로 인한 과잉 공포와 과도한 불안감 확산이 더욱 경제를 어렵게 한다며 맞춤형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전날 메르스 확진자가 다녀간 탓에 손님이 끊긴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가족과 함께 돼지국밥을 먹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메르스 방역 대책에 관심을 쏟기보다 별것 아니다, 걱정할 것 없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투에 반응을 보인 겁니다. 우석훈 부원장은 정부 여당의 이런 반응에 치사율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조심하는 것을 무지로 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심리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패닉,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좀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시스템과 확률과 이런 과학의 세계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대응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진 거지, 불안해서 이게 더 확산된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편 오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메르스 대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아는필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국내 최초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 즉 폐로됩니다. 오늘 이사회를 개최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을 끝으로 고리 1호기를 폐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주장해왔던 한수원이 시민사회의 반발과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건데요. 한국의 경우 폐로 경험이 없고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안도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발전소가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를 식히게 됩니다. 식히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해체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너무나 방사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을 두고 이제 해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체하는 거를 즉시 해체라 그러고 지연 해체라고 해서 좀 이따가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용 후 해결료는 사용 후 해결료대로,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것들은 오염되지 않은 것대로 이제 분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체가 끝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복원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복원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즉시 해체를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뭐 어쨌든 2030년대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뭐 문헌상으로는 국제 기준의 한 70% 정도다, 국제 수준의 7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실제 경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같이 조그만 규모를 해체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상업용 발전소를 해체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뭐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이론적으로만 이런 것들을 좀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6,033억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발전소, 그리고 이제 이 발전소의 규모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서 본다면은 고리 1호기는 이제 특별히 또 첫 번째 발전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 1조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쟁점 사안 중에 한 개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정확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도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은 관련 연구를 지하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미국이나 해외의 경우에는 벌써 30년, 40년 이상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연구였지 해당 부지에 대한 연구를 또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혀 그런 기술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 한국적 특성에 맞는 연구 또한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어떻게 정부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공고안에 따르면은 관련 연구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을 한 군데로 정하겠다. 그리고 그 부지를 2020년도까지 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그 모든 걸 정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이제 당장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입니다. 두 개 다 2022년, 2023년에 수명이 끝나게 되거든요. 다시 역산해 보자면 이제 한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좀 준비해야 될 것은 해체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용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또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체 폐기물은 어찌할 것이며 또 해체하는 기간 동안에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면들에서는 재원적인 마련과 함께 법 제도에 대한 보완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시간을 두고 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해체하는 것을 즉시 해체. 미군 측의 탄저균 배달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고발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2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고발장을 모아서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미군의 국제법, 국내법 위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민고발단 모집을 알린 오늘 기자회견 현장을 뉴스K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탄저균은 메르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병원체입니다. 메르스의 치사율은 40%. 있고도 감염됐잖아요. 그거를 관리를 잘해. 무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주한미군 관리자인 커티스 스케로퍼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렌스 오셔너시 주한 미 7공군 사령관 2명을 대한민국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국민고발단을 모집하려고 한다.
주장하는 요지들 몇 가지 좀 간단히 구호외치면서 탄저균이 산채로 1년간 배송되었고 오산기지에서 17년간 탄저균 실험주실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이른바 미국의 실수로 한국에 처음 알려졌고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와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이고 혼이로 단체연합에서 활동하는 전진환이라고 합니다. 한국 내 여야를 막론하고 탄저균 택배 사고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부처, 환경부, 국방부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청와대 이 탄저균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라는 반응이 있죠. 한국 내에 이미 검역 주권이 없다라는 것도 이번 탄저균 사고로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한국 내 미군 기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한 환경 주권 역시 하나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퍼포먼스 청정의식을 준비할 건데요. 미국은 생물학 무기의 실험과 훈련이 방어 무기의 개발과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 무기의 특성상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의 구별은 따로 없습니다. 또한 방어 무기의 개발은 곧 공격 무기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군 측의 주장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저희들의 주장 고위험 병원체인 이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국방부는 자기도 몰랐다, 우리 정부도 몰랐다고 그랬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고위험 병원체를 반입해서 실험을 한 것, 이거 자체는 우리 국제법에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에서는 도저히 허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탄저균 반입 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무바바는 사과하라! 심각하게 여러분들 안부를 묻습니다. 어디 가나 메르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는 데는 메르스 안전지대니까. 거긴 청정구역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골이라 인구 밀도가 낮다는 말이겠지요. 아픈 데 있으면 농촌에서도 대도시로 서울로 큰 병원을 찾아갑니다. 사람 사는 어디인들 청정과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때 제대로 막았어야 할 전염병을 방치한 결과는 지금 경험하는 대로 재앙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물러날 대로 물러내진 우리 사회, 정치 아닐까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